아주 어린 아기라고 해서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부모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도 분명히 성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인들이 노력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영화의 개별적인 요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인은 모든 감각을 사용해야 해요. 먼저 규칙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요. 졸음, 활동 수준, 놀잇감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참여의 기회, 안전의 위험에 될 수 있는 신호 이런 거 다 관찰하셔야 돼요. 울음뿐 아니라 영화가 내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요구나 상태에 따라서 울음소리가 미묘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세히 알게 되면 알수록 양육의 질은 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첫걸음과 같은 혹은 첫말과 같은 발달 이정표나 영화의 무관심과 같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영화의 기질과 경험을 고려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화의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서 제공하는 자극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거거든요. 또 영화가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욕구에도 우리가 보조를 맞춰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혹은 15개월이 되었을 때 똑같이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생애 첫 해 동안 영화의 능력과 관심은 정말 급속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게 조금 전까지도 적절했던 반응이 또 이제는 혹은 내일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또 영화가 커갈수록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거 필요한데요. 영화가 뭔가를 직접 하려고 하면 별렇게 잘해내지는 못하고요. 막 지저분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직접 시도하는 거를 못하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이들에게 의존성 그리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요. 또 낮은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영화에게 나는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아 개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거 격려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화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이를 위해서는 영화가 보낸 신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요. 발달 수준에 맞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즉 민감해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가 깨어나서 조용히 있는 상태라면 양육자는 양육자의 얼굴 혹은 거울, 모빌, 창밖의 나뭇잎 이렇게 좀 쳐다보는 거 아주 크게 큰 활동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좀 서서히 이제 깨어나야 하잖아요. 이런 거 수준 제공해 주면 돼요. 또 영화가 자고 싶어 하면 좀 졸린 것 같으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엄마가 나갈 계획 있다고 막 깨워가지고 하는 것도 적절치는 못합니다. 6개월 미만의 영화가 울고 있다면 즉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19개월 된 유아가 울고 있다면은 저게 무슨 신호인가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함께 놀자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지금 아이랑 같이 놀아줘도 상관없으면 같이 놀아주면 되는데요.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은 아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혹은 잠시 놀만한 장난감을 제공해줘서 조금 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십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기들에게 말을 걸으셔야 됩니다. 말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아기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요. 눈 마주친 다음에요. 짧고 간단한 문장이나 어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기들은 약간 높은 음의 목소리, 특히 모음을 강조할 때 훨씬 귀를 잘 기울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일방적으로 계속 엄마나 성인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기가 반응할 시간을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기는 뭐 웃거나 혹은 따라 말하는 신용을 하거나 손을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적 상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기들이 비록 말은 못해도요, 어른들이 말을 건네면 아기들은 자기의 연령에 따라서 미소, 웃음, 옹알이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등으로 반드시 반응은 해줍니다. 또 일상적인 양육을 하는 동안 영아가 관심 갖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물, 자세,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때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단순한 문법, 짧은 문장,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주변 사물을 보여주거나 상황을 묘사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 필요하죠. 영아가 만일 우리가 말을 시키거나 뭘 보여줬는데 몇 초 동안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떨구거나 운다면 그거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너무 들이대고 있어요. 너무 자극이 과해요.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를 파악을 했다면 상호작용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만두는 센스 필요하십니다. 또 영아는 아직은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신체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영아의 몸집에 언어로 반응해 주는 거. 아이가 뭐 다리를 쭉 펴면은 와, 다리를 쭉 폈구나. 뭐 이런 거. 뭐 웃으면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서 웃는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직 말을 못하는 영아에게는 또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나름 뭐 엄마가 좋거나 그러면은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미소를 짓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을 건넨 다음에는 적어도 3초에서 5초간 기다려주는 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영아한테 말하고 1, 2초 기다리는 거예요. 가령 기저귀를 갈 거면은 자, 기저귀 갈자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기저귀를 갈 거야 라고 하고 1, 2초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저귀를 가는 행동을 하면요, 아이는 기저귀 갈 거야 그럼 나름 뭐 엉덩이를 움찔거린다거나 하는 신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거든요. 또 영아가 이제 말을 반복하게 되면, 가령 말이 빠른 아이들은 9개월 때 첫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옹알이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옹알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성인은 그 말을 반복하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옹알이 같은 경우에도 분명치는 않지만 그 상황에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되면 어른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배가 고파요. 빵빵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아주 좋죠. 또 영아기부터 뭐 공부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영아기에는 탐색이 곧 공부예요. 그래서 탐색하는 거, 학습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관계 격려하는 거 어린 시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놀잇감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에게 신비한 세계거든요. 탐색 덩어리예요. 그래서 영아가 양육자의 머리, 피부, 옷 같은 거 만지면서 신체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또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으면서 흥미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놀잇감과 물건도 제공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놀잇감과 물건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방법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아이가 뭔가를 눌러서 소리가 냈다면은 그런 성공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기가 상자 뒤로 이렇게 또로로 굴러간 놀잇감을 발견을 했다. 이게 사실은 8개월 이전에는 거의 못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애들은 막 신비한 경험이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그거를 찾았을 경우에 나름 이게 8개월 된 아기에는 대단한 성취다라는 거 느끼셔야 하는 거고요. 또 돌이 된 아기가 숟가락으로 접시 위에 음식을 떠서 입에 넣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눈손 협응이 됐다라는 게, 양육자는 이러한 영아의 성공을 양육자도 정말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를 영아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웃고 안아주고 반응해 주십니다. 또 놀이하는 동안 영아 옆에서 탐색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아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도 양육자는 영아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특히 낯선 환경이나 사람과 있을 때 아기가 혼자 있도록 남겨두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소심한 아기에게는 세상이 두렵고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영아가 편안하고 깨어있을 때는 또래와 사회적 경험을 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반드시 영아의 생리주기 고려하셔서 사회적 관계 맺어주셔야 돼요. 막 졸릴 때, 이럴 때 이렇게 친구 집 가고 그러면 다들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이 상태 좋을 때, 각성이 잘 된 상태에서는 다른 아기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어다니는 영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세요. 또 영아가 함께 놀기에 충분한 공간, 놀잇감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제한된 돈으로 그 최대 이익을 보겠다고 각각 다른 장난감 사주게 되면 이상하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막 상대방 가진 거 되게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 때는 똑같은 놀잇감 주게 되면은 놀잇감에 대한 분쟁은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사회적인 놀이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또래 간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간단한 행위나 단어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가령 아기들은 상대 아기가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손으로, 아직은 미세 협응 능력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좋아서 만지고 싶은 거를 막 머리 확 잡아당기고 요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또 막 또 울어요. 그럴 경우에 같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서 만져도 되는 부위를 잡게 하면서 지수가 수연이 좋대, 수연이랑 악수한대, 이런 식으로 대신 말해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